그래서 커맨드 스트럭처는 별거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프롬프트가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프롬프트가 있고 커맨드가 있고 서브 커맨드가 있고 서브 커맨드와 커맨드 사이에는 뭐 스페이스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이후에 키워드 또는 아규먼트라는 게 뭐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여러 개의 아규먼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show IP 프로토콜이라는 지금 현재 이 스위치에 있는 프로토콜을 보이는 뭐 명령어와 그 다음에 어떤 특정 192.168.10.5라는 장치에 통신 지령을 하는 핑 테스트를 하는 이런 모습을 명령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텍스 체크가 있는데요. 아까도 뭐 여러 번 제가 데모를 해드렸듯이 뭐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커맨드 신텍스를 CLI 상에서도 iOS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볼드페이스는 항상 이제 실제 명령어 서브 커맨드가 되겠고요. 이탈릭으로 되어 있는 게 아규멘트나 키워드들이 되겠다. 그 다음에 대괄호 스퀘어 브래킷으로 되어 있는 건 옵셔널 엘리먼트고 브레이스 중괄호로 되어 있는 거는 필요한 요소라는 걸 꼭 확인을 이런 정도의 어떤 이 iOS가 커맨드 신텍스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규칙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은 대괄호와 중괄호, 그 다음에 버티컬 바는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라는 옵셔널 선택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 이후에는 몇 가지 핀 커맨드나 IP 트레이스 라우트 명령어에 대한 예제가 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일 아래 보시면은 스위치에서 인터페이스의 포트 보안 설정하는 명령어, 그 중에 에이징 타임 설정하는 이제 명령어. 지금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명령어가 단순하지 않고 정말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모드에 들어가서 명령어, 서브 커맨드, 또 다른 서브 커맨드, 그 다음에 아규먼트, 키워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중괄호, 즉 필요한 요소 안에 여러 가지 버티컬 바로 스태틱을 넣느냐, 타임을 넣느냐, 타임을 넣을 경우에는 이제 타임은 커맨드고 타임 옆에 있는 게 키워드가 된다. 왜냐하면 볼드체와 그냥 평어체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에 대한 이제 예시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iOS 헬프 피처라고 해서 이제 물음표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이전 시간에 데모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것이 비디오 2.3.4 페이지, 아까 초반부에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비디오는 아까도 보신 이제 2.3.4의 비디오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여긴 2죠. 2.3.4 이렇게 해서 찾아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찾아가셔도 되고 어디에서든 요 우측 상단에 콜스 인덱스가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모두가 다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다 지우고 비디오만 선택한 다음에 지금 2.3.4를 봐야 되니까 2.3.4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해서 찾아가셔도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핫키하고 숏키 쓰는 건데요. 핫키, 숏키 쓰는 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전체 키워드, 커맨드를 다 입력하지 않고 탭키라든지 핫키만 이용해가지고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 키스트로크 몇 가지 숏컷, 핫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탭은 설명을 드렸고, 백스페이스는 당연히 명령어 지우는 거고요. 레프트 에로 컨트롤 B는 커맨드, CLI 상에서 커서를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right. 이게 보통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리눅스 편집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숏키, 키스트로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잘 쓰는 명령, 키스트로크 중에 하나가 위쪽 방향 화살표나 아래쪽 방향 화살표. 우리가 CLI 상에서 입력하는 모든 커맨드들은 커맨드 히스토리라는 데에다 버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입력한 커맨드를 다시 불러오려면 컨트롤 P라든지 윗방향 화살표를 입력을 해서 올라가서 찾으면 됩니다. 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컨트롤 C나 컨트롤 Z 쓰는 방법을 컨트롤 Z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컨트롤 C는 입력한 커맨드가 어떤 또 다른
CLI상 또는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뭔가 또 다른 워닝 메시지가 쭉 들어왔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전 모드로 빨리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화면이 이 텍스트가 막 스크롤 업되면서 막 정신없게 막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드를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G나 컨트롤 C를 눌러라. 또는 커맨드를 입력하는 도중에 다른 어떤 로그 메시지가 끼어들어서 내가 입력을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컨트롤 R 같은 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비디오에도, 콜스 컨텐츠 내에 있는 비디오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명령어 중에 하나가 명령어가 아니라 키스트로크, 핫키 중에 하나가 컨트롤 시프트 6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장치에서든 패킷트레이서든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잠깐 패킷트레이서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까 랩톱을 라우터에 연결한 경우인데, 여기서 configure 터미널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하여간 어떤 이유에서든 뭔가 입력을 잘못한 상태에서 엔터를 눌렀다고 치면은 이 지금 iOS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iOS는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어, 자기의 라이브러리에 없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DNS를 룩업을 해요. 그 도메인 서버, 그 브로드캐스트 주소에 있는 도메인, 그리고 지금 아무런 키를 내가 입력을 하고 컨트롤 X, 컨트롤 C, 뭐 컨트롤 Q 눌러봐도 이게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적어도 정확하게 뭐 30초인가 60초인가 그렇게 제가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주 귀중한 시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명령어 그 철자 하나 틀린 거로 인해서 작업 시간을 굉장히 손해보는 거죠. 이럴 경우에 제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쉬프트하고 숫자 6번 눌러서 다시 해볼까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6번 누르면 이렇게 바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강의 자리에 보시는 컨트롤 쉬프트 6라는 게 All Purpose Break Sequence Used to Support DNS Lookup Trace Routing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잘 이라기보다는 매우 유용한 핫키다. 이거를 자주 사용한다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겠죠. 명령어를 계속 잘못 입력했다라는 거니까, 관리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핫키에 대한 거 설명드렸고요. 이런 내용에 대한 게 비디오 2.3.6장에 가면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2.3.7에는 패킷트레이서에서 실제 그 학습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는 그런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처음 하시는 거라고 가정해서 2.3.7이라는 패킷트레이서 액티비티를 제가 잠깐 열어볼게요. 이런 액티비티예요. 스위치가 하나 있고 PC가 하나 있는, 이건 지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코르스 콘텐츠에 있는 겁니다. 코르스 콘텐츠에 어디에 있느냐면, 이것도 자세히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2.3.7 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요거 위에 거는 PDF 파일이에요. 이 랩이 어떤 건지 설명하고 있는 그냥 실습 지침서라고 할까요? 그거고, 요 아래에 있는 거를 누르면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브라우저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요 확장자는 PKA라고 되어 있는데, 패킷트레이서가 파일을 만드는 몇 가지 형식이 있어요. PKT라는 것도 있고 PKA라는 것도 있고 또 PK 뭐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유형 중에 PKA라는 거는 패킷트레이서 액티비티인데, 학습자들이 이 액티비티에서 정해진 어떤 내용이 정해졌냐면 또 다른 팝업창으로 이런 내용을 수행하라고 이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지침대로 완성을 했을 때, 지금 이 액티비티는 스크롤링, 즉 채점까지는 하지 않는 액티비티인데, 앞으로 이후에 나오는 많은 액티비티들이 채점을 하는 액티비티들이 있어서 여기 수행도가 퍼센티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직접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면서
이 지침서가 상당히 친절하게 잘 되어 있어요. 막 듬성듬성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 시스코 커리큘럼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차근차근 따라서 하면은 누구나 다 손쉽게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로 해보고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바쁘다고 안 하거나 대충 보고 그랬으면 오히려 더 퍼즐이 잘 안 맞춰져서 오히려 더 어려우니까 꼭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액티비티를 해보십시오. 안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 교육기간 중에 매일 오전에는 강의를 해드리고 어떤 방향성을 알려드리고 오후에는 직접 해보시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왕 켜진 김에 이렇게 팝업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지침을. 이 아래에 보면은 이 덕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 패킷트레이스 화면 내의 좌측 부분에 이렇게 도킹이 돼요. 지침이. 그래서 왼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읽어가면서 오른쪽에서 실습을 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3.7도 해보시다. 또 더 나아가서 피지컬 모드에서 여러 가지 뭔가를 해보는 그 액티비티들이 있거든요. 이 피지컬 모드는 제가 시간을 사실 상당히 이 패킷 트레이서나 실습하는 부분에 설명하는 데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지만 이 패킷 트레이서에서 지금 처음에 구동하면 항상 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패킷 트레이서에서 제공하는 그 작업 공간 모드 중에 로지컬 워크스페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피지컬 워크스페이스를 요 화면 상단 메뉴 바로 아래에 있는 버튼입니다. 제가 지금 클릭 중인데 피지컬로 들어가면은 이상한 화면이 나와요. 홈시티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홈시티가 들어가면 코퍼레이트 오피스가 나오고요. 코퍼레이트 오피스에 가면은 뭐 랩탑이 지금 보이고 메인 와이어링 클러셋이 보입니다. 지금 작아서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 와이어링 클러셋인데 이게 렉이라고 되어 있죠. 렉. 이 렉에 1941 제가 아까 설치한 라우터가 여기 하나 지금 동그라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크게 해가지고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데 이 피지컬 워크스페이스에 가면은 좌측에는 항상 렉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작업 공간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에 내가 필요하면은 지금 데스크탑을 하나 갖다 놨는데 랩탑도 여기다 갖다가 하나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뭐 서버가 필요하면 서버는 이게 지금 테이블이 더 이상 이렇게 안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올라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실제로 이 PC하고 이 라우터 또는 랩탑 또는 서버하고 라우터를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시면 케이블 내가 지금 라우터에 그 이더넷 패스트 이더넷 인터페이스 아까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연두색으로 보이는 게 스트레이트로 케이블이 보통 우리가 랜 케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면을 좀 더 키워볼게요. 랜 케이블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지금 막 설명을 하면서 막 화면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정신없을 것 같은데 일단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케이블을 여기 지금 보시면 포트가 4개가 보이잖아요. 이 케이블은 제가 작업 공간에서 랩탑을 콘솔 포트에 연결한 케이블이에요. 랩탑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지금 다른 공간에 지금 연결이, 로케이팅이 되어 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라우터에 있는 스위치 포트하고 이 PC를 연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라우터에 4개의 패스트 포트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끝은 이 PC의 패스트 전에 포트에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커서 너무 잘 안 보이니까 이거를 레귤러 사이즈로 다시 줄여볼게요. 좀 내리고. 자, 어떻게 보여요? 실제로 이 피지컬 워크스페이스라는 거는
PC가 됐든 네트워킹 디바이스가 됐든 서버가 됐든 랩탑이 됐든 실제 장치들을 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거죠. 이게 익숙하거나 원래 엔지니어나 테크니션들은 그 실제 이런 클로셋에 가서 모든 작업을 하고 케이블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로지컬 스페이스에서만 뭔가를 하고 있으면은 이 실제 장비실에 대한 개념이 학생들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 정신없이 이런저런 설명하다가 이 부분을 할까 하다가 아까 그냥 넘어왔는데 사실은 패킷트레이서 가지고 제일 먼저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 피지컬 공간에서 랩탑은 여기 있고 PC가 여기 있고 너희들이 쓰는 게 여기 있다. 이들은 처음에 사실은 라우터에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스위치나 허브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스위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이게 2960 스위치예요. 레이어 2 스위치인데 24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는 이 스위치에 랩탑을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랩탑에 이게 지금 이 포트가 아마 패스트웨어 포트일 겁니다. 그리고 스위치의 특정 포트. 자, 좀 키워볼까요? 지금 랩탑의 경우에는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이 스위치에다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스위치는 라우터에 뭐 기가빗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연결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PC를 직접 라우터에 연결하는 경우보다 PC는 스위치에 연결된 다음에 스위치를 통해서 라우터에 연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나의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스위치가 사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크로스오버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트렁크 모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런 스위치들을 통해서 사실 케이블 PC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이 PC를 연결한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 제일 하단에 있는 이 스위치에 연결을 하고 이게 이제 실습실이라면 실습실에 있는 PC가 제일 처음에 연결되는 스위치이고 이게 예를 들어 지금 뭐 3층에 있는 스위치다. 그러면 이게 2층에 있는 스위치 또는 1층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서 그 건물의 클로셋, 장비실에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로 실제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피지컬 모드에서 장치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면서 패킷트레이서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사실은 맞는 방법입니다. 수순으로 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 패킷트레이서의 이제 앞에 보시면은 1.0 섹션에 있는 패킷트레이서가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2.3.8에 가면은 실제 피지컬 모드, 이 피지컬 모드라는 게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모드예요. 이 모드, 피지컬 모드. 로지컬 모드가 아닌 피지컬 모드에 가서 장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포트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스타디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액티비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 가면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패킷트레이서도 어느 정도 작업할 수 있고 CLI도 어느 정도 작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컨피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가져오고 모든 스위치들이 동일하게 스위치라는 이름을 가지게 돼요. 공장 디폴트 값이 스위치이기 때문에 라우터는 또 라우터이고. 근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원격지에서 이 관리자가 여러 개의 장치를 이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장치 설정의 가장 기본 첫 번째 단계는 장치에 이름을 주는 방법인데 이 네이밍입니다. 네이밍이 바로 이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호스트 네임이라는 명령어를 쓰는 겁니다. 네. 명령어에 대한 더 깊은 설명은 사실 필요 없어요. 이런 처음에 나오는 기본적인 몇 가지 명령어들은 그냥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 번 써서 외운다기보다는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스워드라고 갑자기 나오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스템 모드를 보여드릴 때 누구나 다 그냥 콘솔 케이블만 연결하면은 관리자로서 사용자 실행 모드, 특권 모드, 전역 설정 모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암호를 보안 설정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enable 명령어라는 게 또 enable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enable secret 전역 설정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 가서 enable secret 하고 요 뒤에 있는 클래스가 사용자가 입력한 암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코र्스 콘텐츠에서는 너무 어려운 암호, 복잡한 암호를 쓰면은 혼란스러울까봐 주로 시스코라든지 클래스라든지 쉬운 암호를 쓰고 있어요. 실제 장비에서는 관리자는 더 남들이 쉽게 유출할 수 없는 그런 암호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설정으로 라인 콘솔 설정. 콘솔이 뭐냐면 아까 계속 그 장치를 처음에 박스에서 꺼내서 콘솔 케이블을 연결하는 그 포트가 바로 콘솔 포트고 그 콘솔 포트에 꽂아서 누구나 다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인 콘솔 0 해가지고 여기에 패스워드 입력하고 설정하고 로그인 해가지고 이 콘솔 케이블을 연결해도 암호를 꼭 입력을 해야만 사용자 실행 모드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이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이제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하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명령어에 대한 거는 제가 아무리 쉬운 설명을 해도 쉬운 명령어도 해보지 않는 이상 체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것과 관련된 패킷 트레이서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라인 VTY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텔넷 또는 시큐어 쉘 원격 접속을 하기 위한 이제 버추얼 터미널 패스워드 설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iOS가 16개의 버추얼 라인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0에서 15 이렇게 되어 있죠. 32개다 그러면 이게 VTY 0에서 31 이렇게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그냥 입력을 하면은 평문으로 플레인 텍스트죠. 플레인 텍스트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문으로 보이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보시면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평문으로 된 거를 MD5 해시 알고리즘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앞에서 설정한 패스워드가 패스워드 인크립션이 돼서 알아볼 수 없는 이게 16기수인가요? 하여간 문자와 숫자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너 설정이 있습니다. 배너 설정 커맨드는 지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너 MOTD 하고 Authorized Access Only 느낌표까지가 내가 배너 메시지로 내줘야 할 메시지 그 양쪽 끝을 우물정자로 이렇게 감싸서 시작과 끝을 동일한 캐릭터로 감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누구라도 이 장치에 접속을 처음에 했을 경우에 이와 같이 Authorized Access Only 라고 해서 하고 해서 User Access Verification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하게끔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배너 메시지를 설정을 하는 거는 장치의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다만 법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배너 메시지가 없는 장치를 예를 들어 해커가 해킹을 하면 법적으로 죄가 안 된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내용이지만 요즘에는 어떠한 장치든 배너를 꼭 넣어서 법적으로도 이 장치에 허가되지 않은 접근 시도를 할 경우에는 위법이다라는 걸 항상 알려주고 있죠. 비디오에 대한 방금 설명한 많은 내용들이 2.4.6 비디오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데모가 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비디오 보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필요한 것만 제가 실제로 패킷 트레이서 같은 데서 액티비티만 보여드리고 이제 빠른 속도로 넘어갈 겁니다. 오후 시간에 이런 거를 다 보시라는 2.5 섹션은
설정 파일에 대한 건데 어떤 설정이든 CLI에서 하게 되면 그 설정은 바로 그 장치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돼서 바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래도 만약에 원하는 설정을 다 했습니다. 근데 잘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장비의 그 파워를 껐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마치 워드 편집기, 뭐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같은 데서 뭔가 문서 작업을 쭉 하고 있다가 문서 저장을 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을 닫은 꼴이 돼버립니다. 메모리상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만 장치에 영구적으로 설정 내용이 저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iOS를 이용하는 시스코 장치는 컨피그레이션이 항상 메모리에 있는 컨피그레이션이 있고 메모리에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관리자가 개입을 해서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그거를 어떤 또 다른 저장소, 정확하게는 이제 NVRAM이라고 있어요. Non-volatile RAM인데 여기에 NVRAM에 플래시 메모리하고는 다릅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iOS 바이너리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메모리고. NVRAM은 설정 파일이 사용 관리자가 설정한 설정 파일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NVRAM에다가 카피를 해야 돼요. 메모리에 있는 램상에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NVRAM에 카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 화면에 보이듯이 램상에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우리는 running configuration이라고 합니다. 이 화면 우측에 running config라고 보이죠? running config는 메모리에 있는 지금 실제로 실행 중인 configuration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NVRAM창에 있는 configuration 파일을 startup config라고 합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캡처된 검은색으로 캡처된 데 보이시죠? show startup config라고 있는데 그래서 running configuration과 startup configuration이 사실 달라요. 화면에 보시면 copy running 화면이 넘어가는 제가 클릭을 해보니까 넘어가는데 copy running config 한 칸 띄고 startup config를 함으로써 램에 있는 설정 파일을 NVRAM에 저장하라. 설정이 끝나고 나면 항상 패킷 트레이서에서 보시면 제가 아까 랩탑에서 여러 가지 설정을 했었는데 지금 show running config 하면은 지금 여기 설정한 내용들이 하여간 뭐 아무런 설정도 안 했지만 이런 내용이 있고요. show startup configuration 하면은 뭐라고 보이냐면 startup config is not present 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이 dir이라고 디렉터리 번호라고 보면은 여기 NVRAM도 있고 플래시 메모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이 NVRAM이라는 데에 바로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저장될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no files in directory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copy running config, startup config 해가지고 카피를 해놓으면 카피를 하려고 그러면 물어보죠. 카피할 것이냐? yes. 엔터 치면은 디폴트로 startup config를 카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다시 dir, nvram 이렇게 보면 파일이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startup config가 238바이트, 뭐 867바이트 정도로 이제 868이 토탈인데 그 중에 이제 237바이트가 프리고 나머지가 뭐 들어가 있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저장을 해놔야만 해놓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이 네트워킹 장치를 리부팅 하더라도 이전에 설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부팅을 하는 겁니다. 부팅 절차를 얘기하자면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라우터든 스위치든 부팅을 하면은 처음에는 그 파워 셀프 테스트라고 POST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 체크하고 그 다음에 iOS를 플래시 메모리에서 iOS를 읽어드려서 컴파일을 하는데 그게 아까 이전 시간에 보셨는데 이게 다 날라갔나? 이렇게 우물정자가 쭉 계속 나타나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껐다 키면 되니까요. 이런 거죠. 우물정자가 나오면서 진행이 되는 이 과정이 바로 플래시 메모리에서 iOS를 읽어드리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무엇을 하냐면 NVRAM에서 저장되어 있는 스타트업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팅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그 몇 가지 메모리별로 어떤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는지와 라우터 또는 스위치가 부팅업 되는 절차까지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후에는 러닝 컨피그레이션을 바꾸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느냐라든지 리부팅, 방금 저는 패킷 트레이서를 스위치를 장비를 껐다 킴으로써 아주 그 하드 리셋을 하드 부팅을 해버렸는데 소프트 리셋, 컴퓨터 스위치에서 리셋 버튼 누르는 거는 이 장치들은 리셋 버튼이 없거든요. 그냥 CLI 상에서 릴로드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제 리셋을 합니다. 기본 전원을 껐다 켜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스타트 컨피그레이션 파일 지우기 위해서는 eras라는 커맨드를 이용합니다.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패킷 트레이서 액티비티에 여러분들이 다 오후에 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을 하면서 또 뭐 직접 실습을 할 시간이 모자르다면 적어도 이 비디오에 있는 비디오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보면서 꼭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네트워크 관리자는 장비 관리자는 필요에 의해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별도의 장치에다가 저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저장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LI 상에서 화면상에서 나오는 내용을 쭉 그냥 땡겨다가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스타트업 컨피그레이션을 TFTP 같은 걸로 이용을 해가지고 서버에다가 옮기는 방법도 있어요. 그 몇 가지 방법을 이 커리큘럼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패킷 트레이서에서 실제 해볼 수도 있고 실제 장비를 가지고 해볼 수도 있는데 저희 시간에는 이제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다루지는 않고 패킷 트레이서에서 하려면 서버 설정하고 TFTP 서버 설정하고 그런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 이후에 액티비티를 제가 조금 미루어 놓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이제 저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의 기본 설정을 하는 이제 패킷 트레이서 액티비티가 2.5.5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수업 다 끝나고 나서도 최소한 어떤 패킷 트레이서는 액티비티는 꼭 해봐라라는 거를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건데 숙제라고 해서 숙제하고 저한테 제출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꼭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숙제는 제가 실제로 제출해야 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거는 메모 하나 놓으셨다가 2.5.5 패킷 트레이서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제 IP 어드레스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일반 PC에서 IP 어드레스 설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설명이 나오는데 직접 설정하는 방법, 뭐 DHCP라는 거 설정하는 방법, IPv 버전 6의 뭐 주소까지 이르기까지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건 좀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내일 이후에 하는 내용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타이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치든 그 장치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의 모듈의 유형과 포트 번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피지컬 미디어, 매체를 연결할 때, 케이블을 연결할 때도 항상 맞게끔 제대로 연결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이런 로지컬 스페이스에서 어떤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르면 사실 이 포트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포트가 이 케이블이 그 포트에 연결되는 케이블이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 이 로지컬 인터페이스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피지컬 인터페이스에 가더라도 이 인터페이스들이 대충 보이기는 보이지만은 좀 작아가지고 어떤 케이블이 어떤 케이블에 맞는 건지 잘 몰라요. 이런 시리얼 포트 같으면은 사실 뭐 이런 케이블 연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하여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패킷 트레이서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케이블 유형별로 포트 또는 장비에 연결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피지컬 모드도 패킷 트레이서에서의 피지컬 모드도 한번 써보고 실제 장치의 어떤 포트 유형 또는 매체의 어떤
양 끝에 있는 인터페이스의 유형을 잘 익혀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중간에 있는 5 옵틱 케이블만 해도 SC 커넥트냐, ST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거든요. 실제 내가 이 케이블을 가지고 어떤 장치에 실제 장비가 있는 데서 연결을 한다 그러면 그 모양이 다른 면에 안 꽂기 때문에 실수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만 사용하다 보면 그런 실수를 나중에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다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사실 피지컬 모드가 중요하고, 적어도 이런 쪽에 직업을 가지는 학생이라면 장비를 가지고 좀 다뤄봐야 하는 그런 실습을 학교에서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IP 어드레스 설정하는 거가 나와 있는데, PC에서 일반 컴퓨터에서 IP 설정하는 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스위치에서 IP 설정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커맨드는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이거를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패킷 트레이서로 실습을 할 때 이 커맨드 어떻게 입력하라고 다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한 가지, 스위치는 실제로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를 물리적 인터페이스입니다. 포트에다가 저희 PC 같으면은 랜 카드라고 보통 흔히 얘기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IP 주소가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위치는 실제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또는 포트에 IP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지에서 스위치에 접속을 하고 스위치에 어떤 뭔가 설정 관리를 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IP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IP 주소가 없으면 통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스코 iOS에서는 VLAN 인터페이스라는 로지컬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스위치에 IP 주소를 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VLAN 인터페이스, 가상의 인터페이스가 VLAN1이라는 인터페이스고, 거기에 IP 주소 설정하는 커맨드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no shutdown이라는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활성화시켜놔야 이 IP 주소를 통해서 핑 테스트를 하든, 시큐어시에 접속을 하든, 텔넷 접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2.7.6 액티비티에 있으니까 이것도 숙제입니다. 아까 2.5.5와 마찬가지로 2.7의 6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2.8 섹션에 가면은 이제 커넥티비티 테스트라는 게 나와요. 이 비디오도 제가 숙제로 꼭 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이걸 보셔야만 이 PC하고 스위치들 또는 네트워킹 디바이스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서 테스트, 최소한 모든 트러블 슈팅의 첫 번째는 커넥티비티 테스트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가 자세히 비디오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엔드-투-엔드 커넥티비티에 대한 비디오는 2.8.2에 있는데 이것도 꼭 보도록 하시고요. 네, 이 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에는 2.9장에도 요 패킷 트레이서 액티비티도 이것도 숙제입니다. 이거 꼭 해보셔야 돼요. 이 장의 모든 내용을 거의 랩업, 썸머리하는 그런 액티비티거든요. 이거를 해보시면 지금까지 요거는 이제 피지컬 모드에서 보는 건데 요거는 챌린지를 제가 남겨드릴게요. 시간이 모자라시면 요거까지는 꼭 안 하셔도 되는데 2.9의 1까지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코र्스 컨텐츠에 있는 이 코र्스 컨텐츠에서 보시면은 패킷 트레이서라고 찍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패킷 트레이서 2장까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모두 다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액티비티 중에는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뭐 또 하여간 평일에 업무 보시다가 이렇게 또 숙제도 해야 되고 또 뭐 퀴즈도 봐야 되고 그러실까봐 제가 꼭 필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따로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니까 그런 정도 수준에서 제가 요거 해보세요, 요거 정도 해보세요라고 그것만 하지 마시라는 그런 뜻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썸머리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